소리는 잘 들리죠? 괜찮나요?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하울링이 혹시 없나요? 네. 8시입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문소영입니다. 잠시만요. 네, 추석은 잘 쉬셨나요?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1분, 2분 정도만 이따가 시작을 할 거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연휴가 길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리트리 회원분들은 아마 즐겁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비트 상승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고모님도 강의하시고, 구이사님도 제주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던데, 오늘 신규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비전도 많이 보셨을 거고,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어,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죠. 우리, 코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FOC 원봇에서 리트리 고야로 바뀌었습니다. 고야 너무 이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자, 이제는, 잠시만요. 네. 자, 이런 계정들 많이 보셨죠? 제가 오늘은, 저번 9월 20일, 9월 말쯤에 강의를 할 때도 현물 쪽으로 강의를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물이나 선물이나 개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숏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나 거래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현물을 하면서 7월부터 제가 현물을 시작을 했거든요. 선물도 안 하지는 않아요. 선물 거래도 하면서 현물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리트리 회사에서도 현물을 지금 많이 이렇게 방향성을 현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거래를 하면서 항상 강의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보여드릴까 늘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서 자료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PPT 자료에 올릴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항상 나에게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더듬거리기도 하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료를 만들 때는요, 정말 매일매일 그리고 몇 날 며칠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이런 PPT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습관이 안 되어가지고 원봇이라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야를 작년부터 거래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계정들이 없을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 작년에 고야를 만나서 거래를 하면서요. 그 전에 이렇게 업비트에서 현물을 하셨던 분들 계정이 이런 상황이지, 우리 지금 고야 거래를 하는 분들은, 어, 항상,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본사에서 구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가상화폐의 그런 비전들,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를 알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손절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복구를 하는지 방법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하는 방법도 되게 빠르게 그저 습득을 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리트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정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모르고 버티시는 분들,
비트가 잠깐의 조정으로 인해서 5% 10% 마이너스는 복구가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복구가 쉽게 되지만 마이너스 하락 추세, 하락장 큰 길고 큰 하락장을 만나면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0%가 되고 20%가 되고 30%, 50% 되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손절을 해서 그런 스킬도 키우셔가지고 그 거래를 하시는데 조금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이렇게 내가 버틴다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복구가 불가능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도 정말 잘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고모님도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 김경연 아이오님이 강의를 할 때 내가 손절을 하고 정말 저점에서 어떻게 해서 잡고 개수를 모아가는지 그런 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 습득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시간 내에 다 모든 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걸 알려드렸으면 다른 강사분은 또 다른 걸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만 듣고 저 강의는 안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내 것으로 만드시려면은 모든 강의를 습득을 하시고 그렇게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계시니까 제 원보 강의 유튜브에 보시면 뭐 7월 달, 6월 달까지 강의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초보자들, 우리 원봇에 대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정말 이거 겉핥기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봇 지수는요, 우리 코인의 저점과 고점, 그리고 상승과 하락, 세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원봇 지수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시그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그널이 세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자 이것과 스코어와 교차와 이격 그리고 6.4 시그널과 함께 고야의 그런 RSI 그죠? RSI의 롱 시그널과 숏 시그널로 인해서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플러스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300점, 400점, 500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력선과 시세선의 교차와 이격으로서 교차가 많이 일어난 거, 이격이 많이 큰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을 내지만 이런 시그널로 가지고 보조지표와 함께 활용을 한다면 더 큰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는 초보자 분들도 처음에 입문을 하신 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구독하신 분들이 거의 뭐 들어오셨겠죠. 음. 그리고 자, 현물 거래를 하면서요. 조금은 이런 팁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고야 RSI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만 내가 조그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같이 겸해서 거래를 한다면 수익률과 그런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저도 제 아는 분한테 들은 내용들인데 들은 내용들도 있는데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아이오님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이제는 이 자료를 만들고요. 그리고 앞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월화수목금 토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확률적으로 횡보인지 뭐 수익인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알려드렸는데 그게 그냥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의 7, 80%의 그런 확률이에요. 100%는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거래를 하다 보면요. 월요일 날에 비트 조정이 오거든요. 거의 70, 80%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번이라면 한 8번 정도는 거의 하락 추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정도 되면 내일 월요일 날 비트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던 거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적당히 손절을 보고 나온다던가 왜냐하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확률
월요일 날 거의 비트 조정이 오더라 그러면은 그냥 뭐 조정이 안 오고 상승을 한다 치더라도 그쵸? 확률적으로 하락 추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내가 괜히 진입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월요일 날 쉬다가 어느 정도 비트가 조정이 오고 비트가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마냥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요. 1% 먹을 거 3%, 4%도 먹을 수가 있고요. 뭐5% 먹을 거 10%도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승장이 있죠. 우리가 원보 도미넌스나 코인 도미넌스를 가지고도 그날 잠시 뭐 1시간, 2시간의 그런 상승인지 하락 추세를 알 수도 있지만 이런 거래소의 차트를 보고도요. 거래소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바이낸스에서도 이걸 확인이 되죠. 24시간 그쵸?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추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여기를 클릭을 함으로써 최고로 많이 상승한 것부터 하락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승장일 때는요, 이날 뭐 20%, 10% 상승한 게 굉장히 많고요. 거의가 뭐 빨갛게 불장일 정도로 벌금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 내가 추세를 모르고 딸랑 1%만 먹고 나오는 것도 추세를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 이렇게 있다 보면요. 1%, 2%안 가는 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1%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5%, 10% 먹을 거라고 홀딩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1% 상승이 많이 없구나. 오늘은 조금은 하락장이고 약간 행보장이구나. 그럴 때는 1%만 먹고도 나올 줄 아셔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추세를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하락장이나 행보장인데도 막 뭐 몇 프로 먹으려고 아무 추세도 모른 채 막 몇 프로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더 하락을 한다거나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추세를 보고요. 진입을 했더라면 그냥 0.5%나 1%만 먹고도 얼른 나오시는 게 또 내 시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트가 혼자서 상승을 하고, 비트가 상승을 하면 우리가 알트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도미넌스에 따라서 알트가 반응이 더디거나 없을 때가 있어요. 비트가 혼자서 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트가 반응이 더딜 때는, 자, 상승을 하고 알트가 반응이 없거나, 뭐 행보를 한다거나 할 때는요. 비트가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알트는 행보를 하다가도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비트가 혼자 상승을 하고 알트가 지금 약간 더디네. 그럴 때는요. 빠르게 뭐 가지고 있던 거 정리를 하시거나 그냥 무 포지션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 상승을 하더라도 또 다시 우리는 기회는 항상 많이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기회는 항상 먹을 기회는 늘 수시로 있기 때문에 욕심 없이 그냥 빠르게 그냥 매도를 한다거나 무 포지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로서 내가 긴 시간 동안 물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그걸로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탈출이 먼저예요. 먼저 탈출을 하고 나서 그 저점 다시 내려갔을 때, 그저 밑에서 다시 잡는 거지, 그걸 수익 보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가 내 본절가 위에 왔다가, 본절가에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로 많이 물려 있다 싶을 때는요, 그냥 본절가 위에라든가 본절가에다가 매도 예약을 해 놓으셨다가 그냥 먼저 탈출을 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음. 그리고 이제 손절도요. 손절도 많은 스킬이 필요해요. 아무나 손절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수분들이 손절을 못해요. 고수분들은 적당히 손절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때 고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손실 지정가를 정하지 않고 손실이 마이너스 10%, 20%, 30%까지 가도 손절을 못하고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손절은 2%, 3%, 뭐 5%, 10%만 올라가도 더 하락할 건가 싶어서 빠르게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고모님께서는 손절도 익절처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손절도 빠르게 손절해버리고 다시 타점을 잡는다는 거 모든 강사분들 그리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손절하는 거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는요. 이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꽃이에요. 분할 매수만 잘 하셔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물려 있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비중을 지켜가지고 항상 하는 거고요. 여기서 분할 매수는 진입 타점을 정확히 못 잡고 그쵸? 내가 진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RSI가 롱 시그널이 떴어요. 롱 시그널이 떠서 진입을 했는데 비트가 급조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원부터 비트 하락은 잡아내지를 못하죠. 급조정이 와버리면요. 그리고 악재가 만약에 쏟아졌을 때, 악재가 생겼을 때도 비트가 하락을 해버리면요. 원봇은 그걸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손절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몰빵을 내 시드에 뭐 반 이상을 들어간다거나 몰빵은 절대 금지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 큰 수익 못 내십니다. 승률 완전히 꽝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몰빵을 했다가 수익을 내다가도요. 크게 한번 물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벌은 돈, 그쵸? 수익 낸 돈 다 토해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이거는 제가 무조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내 시더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에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저번 자료랑 조금 바꿨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있다면 10%, 내 시드를 가지고 10%, 20% 이내에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03원인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603원에 30만 원 들어가고요. 조금 더 500,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595원에 30만 원, 587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의 시드가 들어가서 진입을 했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나면은 이 100만 원으로 그냥 수익을 내는 거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시 제1차, 2차, 3차 다시 들어가는 거죠.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분할 매수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다가 그때부터 저점이 나와서 비트 반등이나 그 종목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 그대로 그냥 수익을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평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비중을 지켜서 이렇게 한다면 하락을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비중을 지켜서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요. 하락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부터 막 초조 불안해지고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 진입을 했을 때는요. 적당히 손절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시드가 몰빵으로서 들어가 버리면요. 그래서 비중 투자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저도 소심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소심한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좀 그 과감하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상승장에서는요. 그럴 때도 이제 스킬을 발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보자들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타기도 초보자들은 반대예요. 초보자들은 절대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물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거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RSI 롱과 숏, 그쵸? 롱 시그널, L 시그널이 요즘에 L 뜨고 숏이 떴을 때 L이 떴는데 늦어서 뭐 진입을 했는데 늦게 떠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죠. 강의에서 고의사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정말 중간에서 기다려라는 얘기를 하셨죠. 무조건 L이 떴다고 해서 진입이 아니라. 만약에 L이 떠서 진입을 했는데,
걔가 더 하락을 하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적당히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타점을 잡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은 아무리 강의에서 듣고 해도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런 실력이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많은 경험을 쌓는 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L 시그널이 뜨면 사고, 그쵸? S 시그널이 뜨면 팔고, 깊은 곳에서 L 시그널이 뜨면 사고, 그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월 앞으로가 아니네요. 이제 곧 됐네요. 10월 중순점에 프리미엄 차트가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거래를 하시는 분들 앞으로 뭐 보조 지표 어렵게 그쵸? 아직도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LS로서 진입을 하고 뭐 매도를 하고 했지만 지금 곧 이제 프리미엄 차트는요. L1 이렇게 L1이 뜨고 L2가 뜨면요. L2가 떴을 때는 정말 더 강력한 롱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S1인지 S2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S도 숏 시그널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L1에서 진입을 했더라도 L2가 뜨면요. 아, 더 가져가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RSI, LS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차트가 나오면 정말 손쉽게 너무 누구나 더 그쵸? 누구나 수익을 더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작년에는 RSI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없이 그냥 원보 지수만 차트만 보고 거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손절도 많이 했었고 청산도 많이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원봇이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저는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봇이 처음에 내가 안 맞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제는 우리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거래를 해보신다면 정말 수익 잘 내실 것 같아요. 작년에 원봇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이 많으시거든요. 어, 본인의 노력도 없지만 원봇이 뭐 100%가 아니라 70%이기 때문에 그 30%에 들어가신 분들은 떠나셨겠죠? 그쵸?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70%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RSI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깊은 곳에서 L 시그널이 떴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거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언덕에서 S 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떴을 때는요, 항상 바로 매도를 하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더 수익을 내겠다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장대가 나올 때는요, 그냥 빠르게 매도를 해버리세요. 줄 때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보스를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요, 내가 원봇이 아니라도 항상 비트 차트는 켜놓고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종목만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고 비트가 L이 떴을 때, S가 떴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개찾기에 등록을 하시고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비트가 이렇게 보시면요. RSI, 그 LS 알람이요. 알트보다 비트가 늦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뭐 알트가 L이 떴어요. L이 떴는데 비트가 뒤에 L이 떴어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뭐 100% 롱시건을 진입을 하셔도 거의 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롱이 떴어도 진입 타점을 제대로 내가 못 잡아서 어떻게 하면 더 확률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을 높일까? 그게 굉장히 다들 큰 고민이고 좀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진입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항상 비트를 보라고 했죠. 비트가 L이 떴어요. 그 다음에 알트가 똑같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RSI 차트를 봤을 때요. 움푹 패인 L 시그널일 때, 움푹 패였을 때 L
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L 시그널이 뜨고 그 캔들이 자, 핑크라인이라고 해서 구이사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수 이동 평균선 EMA 24를 설정을 해서 핑크라인 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롱으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트를 항상 비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트를 보시면 2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가 있죠. 우리가 이제 현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점에서 롱 시그널이 떠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왔어요. 근데 1 차트도 고점에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1주 차트를 보면 거의 뭐 저항선이죠, 지금. 그리고 3주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고점에서 지금 거의 저항선을 맞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세력선은 지금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고 내가 롱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이제 매도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고집 부리고 가지고 계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보다 RSI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L 시그널은 떠지는 않았어요. L 시그널은 뜨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조금 높은 곳의 L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아 이제 L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30분 봉을 보고 30분 봉을 보고 핑크 라인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온 거, 비트코인을 지금,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핑크 라인을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RSI 지금 롱 시그널이 떴습니다. BTC, 그죠? 비트코인이 롱 시그널이 떴어요. 여기서 보시면 3주 차트가 어때요? 지금 저점에 굉장히 지금 저점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보시면. 그리고 비트코인 L 시그널이 떴어요. 그럴 때 여기서 제가 이제 리퍼리움 지금 상태가 되었는데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어요. 분할 매도를 해서, 왜냐면 분할 매도를 하고 왜 홀딩을 했냐면, 비트가 저점이니까요. 비트가 저점이니까 얘도 저점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날 다른 코인들도 같이 제가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롱 시그널이 떴죠. 롱 시그널이 뜨고 알람이 롱이 ONT, 롱이 떴습니다. 이때 자 보시면은 핑크 라인을 활용을 해서 진입을 했던 케이스예요. 핑크 라인을 30분 봉. 그러니까 자 초보자분들은 1시간 봉을 보시면은 더 정확도가 훨씬 높고 진입 타점 정확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내가 대응이 되는 분들은요. 15분 봉, 30분 봉을 보고도 얼마든지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1시간 봉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15분 봉, 30분 봉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뭐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15분 봉, 30분 봉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르죠.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원봇 우리 2일 차트 그리고 1주 차트, 3주 차트예요. 많이 우리가 배운 대로 그쵸? 지금 시세가 세력선보다 시세가 더 지금 한참 아래에 내려와 있죠. 지금 여기서도 뭐 3주 차트를 보시면요. 시세가 한참 지금 세력보다 내려와 있어요. 앞,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아무 걸리는 것도 없이 시세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점인 거죠. 그랬을 때 롱 시그널이 떴어요. 롱 시그널이 뜨고 자, 어피티에서 차트를 보니까 30분 봉을 봤어요. 30분 봉을 봤을 때 핑크 라인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타 이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 또한 1주 차트, 2주 차트, 3주 차트를 보시면 3주 차트 시세가 세력보다 더 훨씬 아래에 있어요. 훨씬 아래에 있을 때 차트를 보니까 자 1시간 봉이에요. 1시간 봉을 보고 1봉을 보고 제가
더 저점인 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아, 저점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력들이 저점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원보 차트도 지금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완전 저점에서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진입을 하고 분할 매도를 했죠. 400만 원 들어가서 3.5%일 때 50% 매도를 해서 더 가지고 갔어요. 더 가지고 갔을 때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5% 매도하고 나니까 얘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쏙 터지죠. 이럴 때. 그리고 자, 우리 이제 RSI 그 알람이요. 언제 울리냐면 거의가 시범분봉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있죠. 여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터치를 할 때 거의 RSI 롱 시그널이 뜨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 롱 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하니까 하락을 하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내가 1차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차 매수를 하고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뚫고 내려오고 그리고 뭐죠? 어, 핑크 라인도 뚫고 내려왔죠. 그랬을 때, 자, 볼린저 밴드 한 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15분봉을 봤을 때 짧은 지지선이 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세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때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감이 와, 감이 오거든요. 호가창을 계속 보세요. 호가창을 보시다 보면 매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헛매수인지 찐매수인지를 어느 정도 감으로써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하는 거죠. 자, 상한선에서 R 시그널이 뜨면 기다렸다가 알람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알람을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하한선 이쯤 오겠구나. 지지선 이쯤 오겠구나. 내가 예약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알람을 이제 해놓으시면요. 알람이 울리죠. 그랬을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자, 이런 거 보시면은 거의 핑크 라인이 지지선이 될 때도 있고 지지선이 지금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를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 자,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갔을 때 빔을 쐈죠. 이때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단타를 치는 경우도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을 때 볼린저 밴드 터치를 했을 때, 그쵸? 진입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업비트에서는 하이킨 IC 캔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봇 리트리에 들어가서 이제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하이키나시 차트를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람이 울렸고요. 1시간 봉이죠. 여기에서 L 시그널이 뜨고 자,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톰엑스 자, 이동 RSI 지금 L 시그널이 떴죠. L 시그널이 뜨고 이동 평균선 L 시그널이 떴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때예요. 이때. 딱 이때죠. 이때 우리는 지금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모르실 건데 7일평선이 배우신 분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7일평선이 22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정배열로서 지금 상승 추세다라고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핑크 라인 위로 지금 뚫고 올라오면서 핑크 라인과 7일평선을 지지 삼아서 상승을 하는 거죠. 이때 L 시그널이 떴어요. L 시그널이 떴고 상방 6.4였죠. 이렇게 해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스토맥스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S 시그널이 떠 있죠. 그렇지만 아직 L이 안 떴어요. L이 안 떴을 때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이격이 점점 이제 벌어질 건가 보죠. 그쵸? 그리고 지금 저점일 때 자, 차트를 우리가 이제 원본 아니
뭐죠?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이때 이제 보조지표를 함께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동평균선, 7일평선을 지지 삼아서 그리고 핑크 라인 위로 상방 뚫고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진입을 했던 거예요. 진입을 했었고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더 하락을 하면 적당히 손절을 하거나 지켜보고 나서 분할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100만 원이 처음에 진입을 했다가 6%에서 매도를 했어요. 6%에서 50%만 매도를 했죠. 6%에서 매도를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날 비트 점수가 마이너스 314점이었어요. 굉장히 저점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저점이면 코인은 어때요? 저점이면 하락을 했으면 오를 거고, 올랐으면 내리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트가 저점이니까 분할 매도를 했어요. 50% 남기고, 50만 원 반을 남겼어요. 남기고 17%까지 갔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6만 원 지금 수익이 났을 때 반을 매도를 하면 3만 원 3만 원을 수익을 냈죠. 3만 원 수익을 내고 17%에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9만 원이죠. 올 매도를 했으면 9만 원, 12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12만 원 수익 냈었죠. 뭐 나쁘진 않죠. 그리고 또 스토맥스예요. 저는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코인들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뭐 RSI와 그리고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자, 맥스 지금 L시그널이 떴죠. L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어떻게 했냐면 비트를 보니까 비트도 항상 봐야 돼요. 비트도 지지선 30분 봉을 봤을 때 이 지지에서 반등을 할 때 제가 진입을 했던 케이스. 자, 여기서도 보시면 200만 원 처음에 진입을 했다가 5% 수익을 보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더 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8%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추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 2%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가면서 1% 먹을 거 3%, 5%까지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도 자 비트가 마이너스 똑같은 날이었어요. 마이너스 314점 저점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진입을 했던 거예요. 여기는 어, 차트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네요. 1%, 1.9%까지 가서 수익을 먹고 나머지 3.4까지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저점이죠. 우리가 L시그널이 떴을 때요. L시그널이 떴을 때 자, 언덕 위에서 L도 많이 뜨죠. 여기에서도 L이 뜨면은 큰 수익을 먹을 수도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에서 진입을 하지 마시고요.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L이 떴을 때 진입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현물로도 수익을 냈었고요. 선물에서도 레버리지 7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짧게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음, 넘어가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업비트에서는 하이킹 아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L 시그널이 떴을 때요. L 시그널이 뜨자마자 제가 바이낸스 하이킹 아시 차트를 바로 봤어요. 그러면 캔들 하나하나에도 특징이 있죠.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그거는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이사님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강의를 뭐 참고하시고요. 이런 캔들을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구나.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구나. 했을 때 진입을 하고 제가 10%까지 수익을 냈었어요. 50만 원 수익, 50만 원 진입을 해서 이때 L시그널이 떴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L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킨 RC 캔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이것 또한 이동평균 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했던 거예요. 알람이 울렸을 때,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된다면 소액만 진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어, 아직은 초보자들 분들은요, 조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0만 원, 정말 처음에는 우리 만 원, 2만 원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만 원, 2만 원 가지고 벌벌벌 떠는 분들이 계세요. 진입을 못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벌벌벌 떠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큰 돈 못 보세요. 정말 못 보세요. 그래서 만 원, 2만 원, 우리 리트리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내 인생에 없어도 큰 돈 아닐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리트리 회원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요. 얼마든지 연습을 하시고 뭐 20만 원 없어져도 괜찮잖아요. 손절 당하고 청산 당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나한테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진입을 하시고요. 그 경험 쌓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 보조 지표는요. 우리가, 자, 거의 차트를 보면, 설정이 그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설정되어져 있는 대로 이제 거래를 거의 하시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에서는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이 이동평균선 22평선과 각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선 있죠. 이런 순대같이 생긴 모양이 지금 볼린저 밴드예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수렴과 발산을 한대요. 그럼 그 확률이 70% 거의 이상 이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상한선을 터치를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상한선을 터치하고 나면 하락을 해요. 근데 하한선을 터치를 했죠. 그러면 상승을 할 건데 상승을 하고 중심선에 부딪혀서 하락을 하죠. 근데 하한선을 터치를 했는데 상승을 안 하고 하락을 해요. 자, 볼린저 밴드를 따라서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 지표는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봇 RSI과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거래량, 원봇 방향까지 다 같이 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훨씬 승률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듣고 메모를 안 하고 얘기만 듣고 나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사들마다 진입하는 방법들, 설명하는 방법들이 개념은 거의가 비슷하지만 설명을 하는 방법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하나 체크하고 두 개 체크하고 3번, 4번, 5번, 6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럴 때 진입을 하는 방법, 이럴 때 진입을 하는 방법, 한선에 터치를 했을 때 진입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정해 놓고 나서 내가 그 메모하는 것처럼 항상 머릿속에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체크를 해가면서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 일지를 이제 적어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성률이 어떻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볼린저 밴더 내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대같이 있다가 정말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나면 이 속에서 자 상한선을 자, 여기서 보시면 상한선을 돌파하거나 하한선을 이탈을 하면 강력한 추세의 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폭이 매우 좁아지면 횡보하거나 그 다음에 강력한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되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30분봉, 15분봉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이렇게 폭이 좁아지죠. 그때 RSI가 롱인지 S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S다 그러면은 숏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RSI가 L 시그널이 떠 있다. 그러면은 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 상승을 하다가 줄어든다. 그러면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는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리플 모으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리플 모으기는 지금 어때요? 오늘도 리플이 이슈였죠. 우리한테는 호재였어요. 호재였기 때문에 아침에 빔을 쐈죠. 그 리플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젯밤에 A 시그널이 떴을 때
그죠? A 시그널이 떴을 때 매수를 못해서, 그, S가 떴을 때 매도를 하고, 추매를 못하신 분들도 매수를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리플 오늘만 제가 오늘 세워봐도요. 10월달 오늘까지 리플이 롱 시그널이 한 달 동안 25번, 그리고 숏 시그널이 26번, 이렇게 LS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L이 떴을 때 매수를 하고 S가 떴을 때 매도를 하면요. 아무리 가끔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 시그널대로 따라 하다 보면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적당 마이너스가 어때요? 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L이 뜨고 S가 떴을 때 내가 그대로만 따라하면 0.5%, 1%, 2%는 얼마든지 수익을 L과 S가 떴을 때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LS를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LS를 하면서 리플 모으기를 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의 우리 리트리 아이오님들은 리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리플을 가지고 계속 매수 매도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아이오님들이 세력화가 되어지겠죠. L이 떴을 때 같이 사고, S가 뜨면 매도를 하고, S가 떴을 때 내가 매도를 안 해도 하락을 해버리겠죠. 다른 우리 아이오님들이 매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리플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개수를 모으고요. 개수를 모으고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L이 떴을 때 샀다가 S가 뜨면 바이낸스에 가서 저 레버리지 일을 하던 3배를 해가지고요. 거래를 하면서 선물에서도 수익을 이중으로 낼 수가 있겠죠. 저는 제가 앞번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같은 경우는 리플은 무조건 모아야 되겠죠. 오늘 그 이슈, 그죠? 그 정보를 보면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리플 모아야 되겠구나. 고모님도 항상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플을 모아야만 내가 나중에, 어, 우리 리트리를 해서 내가 이 리플을 모으지 않으면 당장 내가 지금 리트리로 수익을 내어서 그리고 리플로 인컴을 받더라도 내가 이거를 생활비로 써버리고 경비로 써버리고 나면 나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리플을 모아서 앞으로 5천 원, 만 원, 2만 원, 5만 원까지도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진정한 나의 자산이 되겠구나, 나의 은퇴 선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지금 안 모으시는 분들은요, 리플 꼭 모아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리플이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가치를 바라고 있을 때 내가 리플이 있어야만, 아, 나도 정말 나 리플이 정말 잘했구나. 남들을 배아파 안 하겠죠. 근데 내가 리플이 없다면 나중에 굉장히 허무한 그런 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은 꼭 모으시고요. 저는 지금 리플을 매일매일 거래를 하죠. 안 하는 날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현물에서는 절대 손절이 없어요. 거의 손절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어가지고 그 수익을 내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반은 시대에 보태거나 아니면 생활비에 보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제가 업비트에서는 리플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 계속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비트에서는 리플을 안 모으고 빗썸 계정에다가 리플을 샀죠. 리플을 사고 만약에 조금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냈던 거, 그 빗썸 계정의 원화에다가 항상 저금을 해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점이 나오면 리플을 다시 매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고 팔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고 하다 보면 LS를 굉장히 많이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S를 따라 하기보다는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LS 따라 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리플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리플을 계속 모으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조금 나면 반 정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내려가죠. 다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치더라도 내가 반 매수해 놓은 걸로 아니면 저금 해 놓은 걸로
더 큰 시드를 가지고 리플을 아래에서 매수를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도 평단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리플을 모으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든 내가 사고 팔고 하면서 리플 개수를 점점점 모아가든 꼭 그렇게 해서 리플은 무조건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 이사님께서는 리플을 가지고 복리로 계산을 해서도 알려주셨죠. 저는 이제 리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복리, 1% 복리가 무섭다는 거를 진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 복복리 계산기가 있어요, 어플에. 거기서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굉장히 복복리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200만 원. 내가 지금 200만 원, 총 시대가 100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매일매일 1%씩 수익을 내는 거죠. 현물에서 1% 수익 내는 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진입을 했을 때 200만 원치 샀는데 1% 매도를 하고 나니까 202만 원. 202만 원을 가지고 또 진입을 해서 1% 수익을 내니까 204만 원. 204만 200원. 204만 200원을 가지고 진입을 해서 1% 206만 600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했을 때 수익이 69만 5천 원,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 6개월 뒤에는 정말 1200만 원이 만들어져요.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2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복봉기로서 갔더니, 요 6개월 뒤에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한다면, 2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지고 6달 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시작을 해서 다시 6달 뒤에는 수익만 5천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듯 쉬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감시가 굉장히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가가 뭐냐면요. 우리 그 이사님께서도 선물 거래할 때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추적 입절 매매라고 알려주셨고요. 저는 업비트에서 감시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어, 어, 감시가는요. 수익이 나면 처음 본절에 감시가 해둔 걸 수익의 반자리에 업데이트 하면서 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매도를 할 때 지정가에 체크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약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감시가 주문가를요. 자, 내가 지금 여기가 179원이 여기가 지금 내 매수 평단이에요. 평단이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항상 이 지지선이 있죠. 지지선보다 더 아래 아니면은 10% 수익이 나고 있을 때 5% 정도의 감시가를 걸어두고요. 20% 수익이 나고 있을 때 한 10% 정도의 감시가를 걸어서 언제 하냐면 잘 때나 일할 때 차트 못 볼 때 그리고 수익 나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일부 남겨서 홀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감시가를 걸어두는 거죠. 자, 감시가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여기에서 감시가를 걸어두었다고 할게요. 감시가를 걸어두면 수익이 나고 있다가 내려가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내 평단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마이너스가 되죠. 내 시대를 또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시가는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게 감시가고요. 누구든 우리가 계속 하락을 하면, 지금 하락 추세구나 하고 손절을 할 건데, 꼭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감시가를 걸면요, 그냥 강제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제 매도가 되어서 매도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더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손해는 안 봤죠. 그래서 항상 이 감시가를요,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시가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손절도 굉장히 스킬이 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킬도 길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시가 활용 잘 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자, 바이낸스에서도 그래, 똑같아요. 여긴 지금 지지선이 지금 만들어졌죠. 지지가 지금 만들어졌고, 지지 아래에다가 설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지까지 내려왔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감시가를 걸어두면 내 거를 매도를 시켜버리고 올라가 버리면 힘들잖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지선 아래에다가 감시가를 예약을 해두세요. 꼭 지지선 아래에다가 감시가를 해두고 이 재산을 지키도록 하시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비트코인. 항상 저는 비트코인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두 개, 세 개씩 들고 다녀요. 바이낸스 노트북은요, 이동을 하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이 먼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 차트 창을 열어놓고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내가 거래하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가창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개, 세 개, 꼭 두 개 이상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7월부터 업비트 이제 현물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인증샷이 한 200개가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저도 계속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익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강의가요. 엄청 저에게는 커다란 짐이고 커다란 숙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때문에 저의 실력도 많이 늘었지만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거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실력도 점점점 늘더라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 그리고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누구나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5% 먹을 거를 마이너스가 돼버리고요. 10% 먹으려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욕심을 버리시면 얼마든지 시드는 점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 자는 실패할 것이고요. 길게 길게 꾸준히 하는 자에게는 성공과 복이 따를 거거든요. 잃는 사람은 큰 돈이 있어도 잃어요. 수익 내는 사람 습관은 적은 돈으로도 복리로 수천 수억을 키우는 게 이런 코인 시장이거든요. 다행인 게요. 가진 자, 없는 자의 시간이나 가진 자의 시간은 다행스럽게 평등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가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이 계속 경험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치에서 내가 시드를 뭐 읽고 손절을 하고 점점점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못 내는 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요. 남들처럼 나도 큰 수익 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치만 지금은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은요, 지금 수익을 잘 내시고 시간이 많이 흘른 분들이 계시죠. 정말 그분들은요, 경험치에서 감이 생겨요. 그 감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실수 없는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제가 그 인증샷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1억 번이 넘는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 1억 번이 작년에 정말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작년에 원봇은요, 너무 중 강의도 없었어요. 중 강의도 없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강의도 없었어요. 지역에서 하는 강의도 없었고, 항상 제가 정말,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진주에서 서울까지 정말 왕복 10시간이 걸려요. 차를 타는 시간만 10시간이고, 경비는 10만 원이 훨씬 많이 깨지거든요. 하지만, 내가 리더가 될 거고, 내가 이 마케팅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어쨌든 트레이딩도 할 줄 알아야만 내 사나이 분들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까지 그렇게 다녔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다녔거든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정말 쉽지는 않은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3일, 4일을 서울을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죠. 항상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집중을 하시고 노력하시고 의지가 있으시더라는 거죠. 내가 조금 해보다가 안 되는 분들, 아이고 이거 안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 원본 우리 고야 RSI는요 나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올해보다 내년 되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 누구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치를 쌓으면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엄청난 실력이 쌓여 있고요, 스킬이 늘어나 있어요. 그거는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내 자신한테 놀랄 날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계속 쌓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이럴까 싶어서 벌벌벌 떨지 마세요. 얼마든지 100만 원, 200만 원, 정말 저도 몇백만 원의 돈을 잃기도 잃으면서 이렇게 배워 나갔거든요. 이게 내가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나의 자산이 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남은 인생이 30년이 될지 40년, 5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십 년의 기간 동안 내가 이런 몇백만 원 아깝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업료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력을 하시고요. 집중을 해서 배워보세요. 우리 일본의 리더 김은희 아요님은 원보 우리 고야 RSI를 보배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모님 여기 보시면은 고모님 그 수익이에요. 10만 달러를 수익으로 내시는 분이죠. 10만 달러. 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드가 깡패라는 거. 언제까지 시드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하실 건가요? 그쵸? 그래서 리트리를 가지고 리트리로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꼭 시드를 모으세요. 시드 모으셔가지고 정말 시드를 모아서 복복리가 된다면 1억, 시드 1억을 만드세요. 우리 시드 1억 만들기 한번 해보자고요. 시드 1억 만들어서 1포만 먹어도 10만 원이고, 그쵸? 2포만 먹어도 20만 원. 하루에 이거 몇 번 경험해버리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직장 생활 안 해도 되고요. 다른 사업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원본만 가지고 우리가 전업을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은 원봇의 힘을 빌려서 거래를 하는 거지만요. 1년, 2년, 3년을 원봇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함께 한다면 나중에는 원봇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 RSI를 가지고요. 꼭 성투하시고 어, 그렇게 우리 ATM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돈을 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